네. 네, 굿모닝, 짜오샹하오. 네, 2023년, 와, 정말 빠르네요. 지금 11월 9일입니다. 그죠? 우리 미나 씨가 달려온 지도 188일 차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지금 3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ENC의 알릴 말씀 우리 김지훈 선생님 잠깐 알려주시고, 우리 강사님 모시고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아침에 만나 뵈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보호 외치면서 189회 원장님 189회 189예요? 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 188일째입니다. 혼자 일에 먼저 갔군요. 아, 내가 예, 잘못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188회 우리 네. 미나 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m a I'm a global global leader leader to to make make a miracle. miracles. 하나, 집단 지성의 힘. The The power power of The of power of collective collective intelligence. intelligence. 둘, 습관의 힘. The The power The power of of power of habits. habits. 셋, 낭독의 힘. The The power power of of reading reading loud. loud. 네. 우리 지금 11월 달에 첫 번째, 둘째 주 함께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명언입니다. 우리 한글 같이 읽어볼까요? 가을은 모든 모든 잎이 가을은 잎이 모든 꽃이 잎이 되는 꽃이 두 되는 두 번째 번째 봄이다. 봄이다. 갈비를 가을은, 네. 영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umn Autumn is a is second spring when when every Every leaf leaf is a is flower. a flower. 예, 그래서 우리 autumn 가을은 Autumn as a is a second spring. second spring when 예, every leaf is a flower. 예, 선생님. 자, 예, 영어는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진짜 딱 이 말이 연상케 되죠. 너무 네네. 울긋불긋해서 진짜 봄 같지요. 자, 우리 그러면은 중국어는 조금 생소하시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秋天是秋天是秋天是第第二个春天，二个春第二个春天，天，当每一当片叶子当当每每一片叶片子都是一都是一朵都花。是一朵花。 네. 그래서 치우티엔 가을은 시입니다. 第二个 두 번째 춘티엔 봄입니다. 땅 하면 when입니다.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편 예즈 한 장의 낙엽들은 또 모두 시입니다. 이朵와 한 송이의 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그 다음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秋天秋天是是第第二二个春天，春天，当当每一一片片叶子叶子都都是是一一朵朵花。花。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그 미라클 모닝 성인 영어 중국어 반인데요. 특별히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했지요. 우리 생활중국어 정인경 선생님 매일 월, 화, 수금 아침에 6시 30분부터 7시 그 중국어를 하실 때 기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교재로 봤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번째로 보시면 하와이 출신의 그 천선희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어 회화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요즘 또 선생님들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요 반 혹시 영어 회화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또 회화 관심 많으시면 이 반 추천드립니다. 다른 반들도 또 선생님들 계시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저녁에도 있지요. 영어 중국어 반 있고 또 우리 ENC 안에는 2개의 독서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챌린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에 학생들의 영어, 중국어 수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서 수업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너무 강의 잘 들었는데 오늘 김효숙 대표님의 세 번째 미나시죠. 어른도 배워야 하는 성, 경계와 동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담당이거든요. PPT를 열어야 되는 거.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네, 됐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게 사실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뒤로 놓은 이유는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 놓거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볼 거는 경계란,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고요. 우리가 생활 중에서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요. 동의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아침에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모두 받아주십시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예, It smells 다음. good. 좋은 냄새 납니다. 예, 다음. 네, 자, 경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보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는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가서, 학생이나 상대방을 하나 불러서 이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가장 긴 먼 거리, 공적인 거리,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났을 때 뭐 길을 간다든가 이럴 때 있는 거리가 공적인 거리예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이 부분은 지금 뭐 몇 센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연설이라든가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유지하는 거리가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거리, 이제 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두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친밀한 거리는 가족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라든가 이렇게 친밀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친분이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친밀한 거리 사이로 들어오면 모두가 다 놀래요. 제가 이제 줄자를 점점 아이에게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점점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무방비 상태예요. 공적인 거리나 사회적인 거리나 또 사적인 거리까지 갔을 때도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친밀한 거리 사이로 뛰어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놀래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제가 다가갔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에티켓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겁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지금 이거는? 예,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라든가 이런 것을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공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공이 튀어갔을 때 아이들에게 뭐 지금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 이것도 경계입니다. 두 번째.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아무 이 정도는 아이들이 새로운 물건 특히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좀 봐도 되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다가갔을 때 근데 많이 기분이 나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할 때 뭐 아이들이 이쁜 필통을 가졌다든가 이랬을 때 제가 하거든요. 보지 않고 아이에게 묻지 않고 제가 막 만지고 뭐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대부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떠니 이럴 때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과 물건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예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아이의 표정은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있을 때, 무엇을 먹을 때, 우리 요즘 길거리에서 너무나 많이 이 커피라든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자기가 인텔이라든가 부의 상징이라든가 뭐 지금은 흔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갖지 못한 자들에게 위화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먹을 때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진짜 그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저 뒤에 쓴 아이 화가 났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뺏는다든가 이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음식을 먹을 때라도 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반갑다고 해서 무턱대고 허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의 표정은 둘이 너무 상반된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음,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친구를 놀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계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인도와 찾길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물건과 물건에게 경계가 있는 것처럼 허락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이 단어를 굉장히 아이들에게 쓸 때 조심하고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허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요? 높은 사람, 그죠?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허락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보다는 동의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허락하면은 조금 이렇게 반감을 갖더라고요. 아, 뭐 친구끼리인데, 그리고 내가 엄마 물건 만지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허락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 소유물 사용하는 것, 또 어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이 노크 없이 아이들의 방문을 여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남편하고 같이 거주하는 방이라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인기척 내고 들어갑니까? 음, 어떻게 인기척 내죠? 안 내죠? 안 해, 안 해. 예, 안 하고. 왜? 요즘은 이래서 이제 많이 다툼이 있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라든가 아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특히 아이들은 더 많이. 그래서, 제가 학부모 강의를 할 때, 놓고 하고 아이 방에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부모님이죠? 아이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게임을 하고 있거나 공부하러 들어가서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연다고 해요. 그래도 아이들의 불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 거예요. 그리고 얼른 하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얘기를 해줘.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승낙하는 하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요즘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게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저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얼마 정도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부모가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에게 선생님들도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가끔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에 많이 빠지나 싶어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제가 해보면 저도 시간이 너무나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래서 보는 데서 부모가 보는 데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의 게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건 이런 게 있고요.
신체적인 거. 우리나라는 관대해요. 신체에 닿는 거를. 그죠? 특히 어린 아이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바지 하의를 벗긴 채로 엉덩이를 한다든가 뭐 할머니 고추 좀 맛보여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그래서 훗날 그 성적으로 또 잘 안 돼서 그 자기 관계를 맺은 그 아내하고는 잘 안 되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성매매를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 어, 정신이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보면 제가 막 대화할 때 좋으면 막 옆 사람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두드린다든가 이런 것이 신체적인 경계 침해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경계를 침해하는 건 뭐냐면 언어 정서적인 건데요. 소리치는 거, 위협하는 거.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를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거다.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약한 사람이 소리치거든요. 약한 사람이 폭력 행사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말로 대화를 하다가 안 될 때 특히 남자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뭐냐면 말로써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주먹이 날아가면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얘기하죠. 남편들에게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 사람이 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언어 폭력이 엄청 심했을 거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언어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다 공감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내가 어디까지 언어 폭력을 하면 그 다음에 주먹이 날라온다 알면 그 선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막 쉬는 시간이면 소리치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요즘 아이들도 몸으로 놀더라고요. 막 뒹굴고 복도에서 한 아이를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강의를 갔을 때 있을 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거는 뭐 쭉 나온 대로 이렇게 음란물 보여주는 거고 또 남의 몸 엿보고 상대방 동의 없이 만진다든가 이런 거.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갖고 왔는데요. 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 사람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또 부부간인데 어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혹시 부부관계를 할 때 서로 동의받고 하나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 그냥 자연적으로 한 이불 속에 있으니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부간에 룰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했죠. 이거 예전에 구성애 박사가 처음 성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어른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남편과 아니면 남편이 나와 성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뭐 인형이라든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방향을 보게 논다든가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봐서 만약에 오늘은 내가 진짜로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성관계를 해야 서로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부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포옹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이제 이거는 아빠 교육을 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4, 5세만 돼도 그 싫고 좋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이쁘다고 퇴근하고 와서 아이가 달겨들기도 하지만, 아, 포옹한다고 해서 꼭 아이가 뽀뽀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 아, 오늘은 그냥 둘이 꼭 끌어안고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남자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꼭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그 아이가 와서 안겼다 하더라도 아이가 뽀뽀를 원하는지 알고 해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 수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아, 나는 그냥 좋아서 아빠를 아는 건데 아빠가 뽀뽀를 해서 내가 따가워서 싫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흠칫흠칫 놀라는 게 그 무의식 속에 아빠하고의 그 뽀뽀에서 그 따가웠던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할 때도 남편이 다가오면 그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고 뭐 부부간에 내가 포옹하고 싶은데 그걸 꼭 물어보고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서로만의 룰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그냥 동의 구하지 않고 했을 때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지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린 피곤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귀찮아 하거든요. 대부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강의를 가서 보면 80% 이상은 귀찮대. 남편이. 그럼 남편들은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분들에겐 얘기를 하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그런 스킬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진짜 이게 10시간을 해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깊은 디테일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나오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을 때도 아우 엄마가 너 너무너무 손이 사랑스러워서 안고 싶은데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면 표정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도 귀찮다는 거예요. 엄마가 난 싫은데 왜 자꾸만 안아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이 무의식 속에 엄마가 저러는 게 싫은데 그러니까 딴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면을 좀 읽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몸의 여러 조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게 꼭 입으로만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할 수 있고 예, 행동으로 표현하는 바디랭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서도 네. 이게 도움이 됐는지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할 그죠? 수가 예,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환경이 이게 음, 조금 이래 질문도 받아가면서 그죠? 사례를 그죠? 경험 예, 예. 비하면 조금 더 예, 그래요. 잘하고 계셔서 질문 그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아니 시간이 질문 혹시 없으세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라도 뭐 오늘 강의 이외의 질문이라도. 어, 음. 아니, 그, 짧지만 지난번 강의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 뭐, 아이들 학교에 가면 뭐 부모님들 이제 이런 성교육 해주시거나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회들이. 오히려 아이들에 비해서. 근데 이런 강의들을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놓치고 있던 것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시간 대비 정말 좀 많은 그 것들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래서 그냥 아주 짧지만 제 생활 속에서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예, 어떻게 대했지? 이렇게 쓱 한번 또 생각해보고 예.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시간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 짧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지난번 강의들도 그랬고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아, 정말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기 대표님이 제 전화번호랑 갖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그냥 상담 많이 해줍니다. 부부 상담. 왜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적으로, 페이받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그죠? 굉장히 많은,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만남을 가진 분들에게는 제가 약간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누구에겐가 특히 다른 거 아니고 성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 또 부부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을 정말 섬기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게 생활이신 것 같네요. 윤정인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 니 나리 어디 가세요? 소리 열어주세요. 소리. Open your audio, please. 네, 네, 강아지랑 네. 산책하고 있어요. 아까 강의 잘 들으셨어요? 강아지랑 산책. 그러니까 강의 잘 들으셨냐고. 아, 네, 강아지하고 잘 산책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네, 혹시 잘 뭐, 들었어요. 네, 네. 뭐, 그 생활에 이상은 없습니까? 부부가.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강의 들으면서, 네. 애들한테 하는 그런, 자세, 부모가 해야 되는 자세를, 이런 교육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진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네, 살면서도, 네, 우리가 부부가 어떤 건지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또 네, 아이도 낳고, 부모가 뭔지 모르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는 그 아이들은, 근데 사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요즘 너무들 바쁘세요. 네. 왜냐면 문제가 생겨야 이 음. 교육을 받습니다. 아, 음, 근데 이미 맞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을 하려면.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1년에 뭐 몇 시간을 받아라.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대체를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외부 강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에서도 그 시간 갖고 짧아요.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시간 갖고는 강사료를 자기네 학교에서 강사료를 주지 않고 그냥 시에서 준다거나 이런 걸로 대치를 하니까 몇 시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전교생이 받기에는 어렵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전학년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강의를 가면 그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교장 선생님한테도 네. 이것을 문제가 생긴다면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음, 이런 문제가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은 굉장히 학교가 막 다 뒤집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음, 전학년 강의를 하느라고 네. 강사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음, 모든 것이 예방이거든요. 저도 이 네. 성교육을 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이에요. 성폭력 교육이 아니라 음,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래서 제가 맞네. 대표님이 원했을 때 부족하지만 음. 응해드렸습니다. 정말 뭐 한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이렇게 그 음, 대표님을 통해서 인연이 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정말 필요해 알면 또 어떤 걸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오늘 너무 예,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또 이렇게 예, 예, 좋은 정말 인연으로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화면 켜실 수 있는 분 감사합니다. 좀 켜주세요. 어이구, 은수 선생님 켜주셨네. 화면 켤 수 있는 분은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정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효숙 대표님 우리 전체 톡방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거나 나 아니고도 누구 좀 그런 분들한테 연결해 주고 싶다는 분 하면 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2023년 11월 9일 188일째 미나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짠. 김봉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화면 계속 열어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영어, 고맙습니다.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날개 만들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